매달 보험료 20만원, 30만원씩 내고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땐 한 푼도 못 받는 보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보험들 대부분 예전에 좋다고 해서 그냥 들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치매보험, 종신보험, 운전자보험 이름만 들으면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돈만 빠져나가는 보험인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도 모르고 계속 내고 있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불필요한 보험 5가지 왜 필요 없는지, 그럼 뭘로 바꿔야 하는지까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중에 하나라도 내 보험에 있다면 오늘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보험 첫 번째, 치매보험인데요. 예전에 노후를 위해 많이 가입하셨던 보험 중 하나였죠.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질병 중 하나인 치매를 대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치매만 노인성 질병인 건 아니라는 거죠. 치매보험은 치매가 아닌 다른 노인성 질병에 대해선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CDR 점수가 기준 미달이라면 역시 못 받죠. 치매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오직 치매보험뿐 이라면 불필요한 보험이라고는 말씀 못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치매는 물론이고 각종 노인성 질병까지 모두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면 굳이 치매보험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해주는데요. 1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받은 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가시설 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식사 준비, 위생 등을 돌봐주는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 등이 간호요양을 지원하는 방문간호부터 주야간 보호센터, 단기 보호 서비스,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및 대여해주는 복지용구 혜택 등이 있는데요. 회사에 따라 보장엔 차이가 있지만 지금 보여드린 플랜에서는 기준에 따라 매달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장기 요양 등급 1부터 인지 지원 등급을 받고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면 매달 100만원이 지급되고요. 1부터 5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급여 서비스 중 하나만 받으면 50만원이 지급되죠. 즉 5급 판정 받고 주야간 보호센터 한 번만 이용하면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재가급여 보험은 가입 후 20년만 납부하면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이고요. 40세, 50세, 60세 남녀 보험료 이 정도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치매보험의 보험료인데요. 재가급여 보험과 비교해보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훨씬 비싸단 걸 알 수 있습니다. 재가보험은 치매보험과 다르게 치매뿐 아니라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환의 허리 디스크, 관절염으로 생긴 단순 거동 불편까지도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또 한 번 받으면 사라지는 치매보험과 다르게 매달 반복해서 종신까지 지급받기 때문에 연금과 같은 성격도 띠고 있죠. 따라서 나이 많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보험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치매보험 말고 재가급여 보험 추천드립니다. 불필요한 보험 두 번째인데요.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 분들이 가입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의 여학생, 결혼 생각 없는 독신주의자 이런 분들에게 사망보험금이 정말 필요한지 신중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종신보험이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이 일찍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자녀와 배우자에게 닥치게 될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겠죠. 반대로 말하면 이미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30대 자녀를 둔 가장에게 사망보험금이 필요할까요? 여기 5개 회사의 종신보험 보험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질병에 의해 사망했을 때 1억 원이 지급되는데 보험료가 모두 10만 원이 넘어요. 요약하면 종신보험은 남겨진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는 보험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종신보험에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망보험금을 받으면서도 훨씬 저렴하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정기보험인데요. 정기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정해진 기간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사망보험금은 종신 만기라면 정기보험은 20년 만기, 30년 만기
금액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 보험인데요. 예를 들어 20년 만기인 정기보험을 가입할 때 자녀 나이가 5살입니다. 그럼 아이가 25살 되면 사망보험금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정기보험으로 준비하면 보험료는 절감하면서 사망보험금의 목적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망보험금의 니즈가 정말 크거나 이미 납입기간이 많이 지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반 이상 납부한 경우엔 해지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이때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감액 제도인데요. 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의 가입 금액을 낮추는 겁니다. 1억 원이었다면 5천만 원으로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장 금액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라면 5만 원대로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망보험금 형태는 유지하되 납부할 보험료를 줄이는 게 감액제도이고요. 둘째는 감액 완납제도입니다. 감액 완납제도는 최단 기간 납입으로 납입기간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해지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납입을 끝내는 제도인데요. 대신 감액제도처럼 보장은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장 정기보험 제도인데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주계약하고 같은 금액의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보험의 만기를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종신 만기를 60세, 70세로 줄이는 거죠. 만기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보험료도 같이 줄어들겠죠. 반대로 가입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인데요. 과거만 해도 연금 전환 시에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업비 등 비용 없이 연금 전환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도 더 많은 연금이나 다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에 니즈가 없고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보험 세 번째, 운전자 보험에 탈을 쓴 상해보험인데요. 쉽게 보험료 2만 원이 넘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했거나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12대 중과실인 경우 받게 되는 법적인 처벌 과정을 지원하는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역시 운전하시는 분들에겐 필수 보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예요. 운전자 보험이 보장하는 건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 합의 시 필요한 형사합의금,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비용, 재판 결과에 따라 내야 할 벌금 정도가 필수 담보입니다. 여기에 최소 보험료 1만 원을 넘기기 위해 자동차 부상치료비를 추가한다거나 보장 공백을 대비하는 6주 미만 특약 등을 추가하기도 하죠. 이렇게 필수 담보를 다 넣어도 보험료가 2만 원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험료가 2만 원을 넘었다면 이건 가입할 때 문제가 좀 있는 건데요. 보통 보험 점검을 해드리면 운전자 보험의 필수적인 담보 외에도 불필요한 각종 상해 특약이 군데군데 끼어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필수 담보에 보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가입한 보험은 지금의 운전자 보험보다 보장이 훨씬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그런데요. 23년 2월 이전까지만 해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운전자가 없이 발생하는 비탑승 중 사고도 25년 1월 이전에는 보장하지 않았죠.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보장이 부족함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험료가 2만원, 3만원대라면 이것도 분명 문제가 있는 거라서 꼭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만원대면 충분하니까요. 불필요한 보험 네 번째, 암보험 특약입니다. 암보험에서 필요한 건 현 시점 기준으로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뿐이라 생각하는데요. 불필요한 암보험 특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암 수술비인데요.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면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문제는 암에 걸렸을 때 무조건 수술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보면 23년도 기준 전체 암 환자의 약 116만 명 중 수술 건수는 23,350건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약물 치료에 해당되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건수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암 수술비는 오직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을 때만 지급해 주는데요. 반대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맞는 약물 치료 시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특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일단 기존 진단비인 경우 한 번 받으면 사라지는 소멸성 담보라서 재발을 하거나 전이된 암은 보장할 수 없었죠. 이런 이유로 재진단암 진단비를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는 암을 치료했음에도 몸에 암이 남아있는 잔존암을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문제는 담보명이랑 다르게 매년 암이 잔존했을 때마다 지급되는 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로 암에 확정이 된 이후 2년이 지나서까지 암이 남아있을 때만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달리 말하면 재진단암 진단비를 받기 위해 내 몸에 암세포를 2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하루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재진단암 진단비 받겠다고 2년 동안 몸에서 암세포를 키울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세 번째는 암 입원 일당입니다. 수술비와 똑같은 이유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암에 걸렸을 때 외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약 108만 명, 입원 환자가 83,622명이었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모두 입원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고요. 간단하게 비율로 계산하면 전체 암 환자 대비 약 7.15% 정도만 입원한다고 계산됩니다. 암 입원 일당 100명 중 7명만 입원하는 상황에 입원 일당 정말 필요할지부터가 일단 의문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약관상 불이익 때문입니다. 금강원의 조정으로 지금은 해결됐지만 과거에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대한 해석 문제로 부지급 이슈가 있었거든요. 직접적인 문구 때문에 지금은 암에 걸린 뒤 발생하는 합병증,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을 땐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암보험은 암에 진단되기만 해도 보장되는 암 진단비와 수술비, 방사선, 약물치료 모두 보장되는 암 치료비 이렇게 두 가지만 준비하면 충분하고요. 그 밖에 다른 암 특약들은 솔직히 사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보험 다섯 번째, 입원 일당 특약인데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했을 때 입원 일수의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위 특약 기준이면 10일 입원하면 3만원에 10일 곱한 30만원을 주는 거고요. 20일 입원하면 60만원, 100일 입원하면 300만원까지 받겠죠. 중요한 건 보험료 대비 보장이 충분한가인데요. 질병에 입원해서 하루 5만원씩 받을 때 비싼 곳은 5만원이 넘고 저렴한 D사가 39,770원 정도였습니다. D사로 가입했을 때 20년간 납입할 보험료는 총 954,800원이 되는데요. 이걸 다시 가입금액 5만원으로 나누면 190일 정도가 나옵니다. 즉 190일 이상은 입원해야 납입한 보험료보다 입원비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20년 동안 190일 이상 입원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연간 입원 일수는 약 2.7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190일을 입원하려면 70년간 매년 2.7일 정도를 입원해야 나오는 수치입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심지어 보장 기간이 180일입니다. 첫날 입원 후 180일이 지나면 181일부터 360일까지는 보장하지 않는 면책 기간이에요. 중간에 면책 기간까지 합치면 70년 그 이상 필요합니다. 저라면 이만한 약점이 있는 입원 일당 특약은 가입 안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불필요한 보험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아는 지인에게만 맡겨둔 채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때그때 전화와서 보험 잘못 가입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리모델링을 반복하다가 20년 낼 보험료 40년, 50년씩 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보험은 처음에 가입할 때 제대로 가입해야 리모델링과 해지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 당시는 정말 좋은 보험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 10년 전, 20년 전에는 없던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가보험, 간병인보험, 암치료비 등이 있겠죠. 따라서 불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예전엔 좋은 보험이었지만 지금은 필요성이 떨어진 보험은 무엇인지 제대로 듣고 이해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받아야 합니다. 과도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리모델링을 받았을 땐 꼭 이렇게 리모델링한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고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당당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에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함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들은 고객님들이 직접 상담받은 후기를 남겨주신 댓글들입니다. 저는 내가 가입한다는 마음으로 고객이 납득할 때까지 설계
설계하고 리모델링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진심은 당당보험의 댓글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끝으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